지금 이곳에는 정치 스펙트럼이 다양한 1020 남성 5명이 모여 있습니다. 99년생이니까 만으로 25이네요. 20대 역사교사입니다. 저는 95년생이고요. 97년생 남성 김민호라고 하고요. 20대 남성이 궁금해서 오고 싶었습니다. 07년생 학생이고요. 저 역시 이런 분들과 대화해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대남 또 뭐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코인. 저는 자조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도태남이라는 표현도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스스로 지금 이렇게 열거한 특징의 이대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약간 또래들 사이에서 약간 이레귤러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저는 그 5가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그 공통된 경험들 있잖아요. 뭐 군대라면 군대, 반편이즘 하면은 그 관련된 담론들 그런 것들을 겪고 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주식하고. 근데 예전에는 여가부 폐지 같은 거 할 때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하는 면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5가지 조항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표본을 잘못 언론이 묘사한 이대남의 특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시리얼이 너무 편향됐나요? 반반 아닐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시리얼의 평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근데 좀 편향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딱 규정 지을 수가 없는 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시리얼이 맞을 수도 있겠죠. 또 댓글 그렇게 달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 데리고 오냐?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누칼협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어떤 책임을 훨씬 더 강조하는 개인주의자. 근데 이거는 비단 남성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성세대 분들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남녀를 막론하고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그런 표현을 자주 접해요. 개인의 선택 같이 붙는 게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아니니? 그렇죠.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 네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책임도 너일 것이다. 이런 마인드? 시대가 좀 더 변하고 있잖아요. 할머니 세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살아가려면 내 마을 안에서 농사도 짓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옆집, 뒷집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는 조직 생활이 되게 당연한 거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살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과 협력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문화에서 좀 더 크다라는 데는 동의하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네, 많이 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아직까지도 남성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지분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탱해야 되는 책임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짐을 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도 맞고요. 그런데 책임을 지긴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걸 당연시해왔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에도 좀 무감각하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힘든 점을 얘기해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해결책도 네가 찾아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에 적극적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답이네요. 일단 저부터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녀가 다 젊은 세대들이 통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사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부동산 폭등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말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도 같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그 중첩되는 시기를 겪으면서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보다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대두를 시키면서 뭔가 청년들이 혹하게 만드는 그런데 또 그 이면에서는 그 가상화폐나 이런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좀 그 갈등의 요소로서 뭔가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약간 저는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남성인 친구와 대화를 할 때 훨씬 주식, 코인, 부동산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훨씬 더 많이 얘기가 저는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여성인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주식, 코인, 부동산 얘기가 그렇게까지 깊게 내 얘기 나눈 적 있나 생각해보면 또 아니거든요. 이런 차이가 좀 어떻게 발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해요. 반페미니즘.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빼놓을 수 없는 주제긴 하죠. 아무래도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주도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 하나, 둘, 셋. 오. 잘못 들었나? 잠시만요. 이게 왼쪽이었구나. 오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젠더 이슈적으로 보기보다는 제 어릴 때를 생각해봤어요. 순간 딱 나는 엄마의 손길이 더 좋았나 아빠의 손길이 더 좋았나를 봤을 때는 저는 엄마가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 뭐 결혼을 안 해서 내가 부모로서는 뭐 어떤 역할이 더 자연스럽냐 이거를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경험으로만 비추어 봤을 땐 순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빠가 되게 부지런하시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아빠가 이제 이렇게 집안일 하시는 게 되게 익숙해요. 이런 경우도 있네. 님은 왜 X예요? 왜 X냐뇨?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호님 왜 X예요? 그런 성향 자체가 그냥 저는 사회적으로 구성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얘기들이다. 그게 또 방금 얘기하셨던 어떤 손길에 대한 감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짧은 치마나 레깅스 등의 옷차림은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학교 성교육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 양성평등 교육 항상 시키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젠 상식이 돼버린. 당한 놈 잘못은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다수일까요? 네. 이거는 다수일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일단 적어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뭐 온라인에서 뭐 뒷구멍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친구, 연예인 뭐 다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만 오를 들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물론 이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뒷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누구누구는 코가 예쁘더라, 누구누구는 키가 크더라, 참 부럽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자연스럽거든요. 사실. 저도 이건 맞기는 한데 이게 또 말이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엔 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새에 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제하는 게 좋죠. 예, 약간 저도 그 초롱님이랑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요. 약간 조건부긴 해요. 그러니까 성적 대상화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남자애들끼리도 서로 막 헬스장 가서 몸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성적 대상화가 아닌데 상대가 그렇게 느끼면은 성적 대상화가 됐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성에 대한 얘기를 좀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4번. 사회 각 분야 고위직의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건 그만큼 힘든 일을 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좀 여성 할당제 동의하십니까? 사실 지금 그 고위직의 여성이 적은 거는 이게 여성들이 그 고위 공직에 이렇게 진출하기 시작한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거 아닐까. 고위직에 오를 만한 경력을 충분히 쌓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5대5라기보다는 효율을 좀 따져봐야죠. 이게 다 뭐 실력만 좋다면 누구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사실? 저 이 얘기가 지금 적극적 우대 정치 조치 그거하고 지금 굉장히 연결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퍼머티브 액션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20대이던 시절, 10대이던 시절의 대학 진학률은 이제 남자 여자에 비해서 여자가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위 공직자들 중에 남성이 많은 거는 특정 성이 우월하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그런 결과라고 사실은 봐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봐서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감안한 일몰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할당제가 그 진보적인 당에서 얘기가 많이 오가거든요. 근데 여성 할당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를 봐서 저는 그 판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 경쟁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서 여성 할당제로 준다라는 거는 오히려 역차별적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그걸 차별이라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결국에는 그들한테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검을 하나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더 압박감이 심하지 않을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져왔느냐가 그들이 정치에서 발휘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수가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다른 평양을 가져올 가능성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능력이라 부르는 것도 저는 뭘 능력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몇몇 가운데서는 제도가
의식을 끌고 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서 특히나 정치 분야에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지 않나. 면접 시에 회사는 당사의 이익을 위해 너는 페미냐? 라는 식의 질문은 물어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그 노코멘트도 답변이니까 뭐 물어보는 건 자유이지 않을까요? 정치 성향에 대해서 사실 묻는 거는 저는 결례라고 봐요. 모두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밖에 드러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그림 그리는 한 명한테 가가지고 너 정치 성향 말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서 확인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 내용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제 저작물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창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묻는 건 별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들었던 게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물어볼 수는 있다. 저는 반대로 면접에서 너 그분이? 일벤이? 질문하는 것도 맞진 않다고 봐요. 세상을 검증하는 자체 행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직장 내 들어가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져야겠죠. 예를 들어 실제로 발생했잖아요. 서부지구 복도들 가운데서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전에 사상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건 무례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바꿔도 되나요? 그군이 일벤이 이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저는 X를 들고 싶은데요. 사실 왜냐면 페미에 대한 것도 이 한국에서랑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러네. 이게 제가 그때 그 윤석열 체포 집권하러 갔을 때 그 반대집 그 해병대 할아버지한테 너 좌파야 우파야 그 사상 검증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나쁘네요. OX는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해요. 1020 남성 중에서 판페미니즘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몇 %가 되는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게 그 시사인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남녀 관련된 인식 조사가 있었는데 20대 남성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제가 확인하기로 한 60%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대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남자아이들을 포함해서 여자아이들까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남녀 비율이 거의 5대5에 가깝거든요. 남자친구들의 대부분은 페미니즘을 그닥 좋게 보지 않고요. 여자친구들 역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여자친구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진지한 의미에서 그 안티 페미니즘을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수많은 그 혐오 정서들을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20대 남성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밈화된 놀이로서 그런 혐오 정서를 가지고 노는 형태인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그 성평등이나 여성 젠더와 관련된 얘기가 수업할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여성 정책은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 한 명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장난스럽게 하나의 자기들끼리 놀이 문화처럼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어쩌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 알바로 일할 때 여자 사장님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을 강화시키는 계기도 되게 단순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도 되게 단순하다, 표면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그래도 가부장 정서를 더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여성을 좀 많이 대상화한다거나 이런 정서들은 좀 보편적인 정서는 아닌가요? 여성에 대한 대상화는 저는 부정하고요. 가부장적인 면이라기보단 저는 오히려 책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아내는 일을 안 해도 되게끔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봤어도 아내는 일을 못하게 하지 내가 일을 다 할 거야 이런 친구는 못 봤어요. 약간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측면이긴 한데 뭐 따뜻한 가부장주의인 거죠 사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부장주의인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너 일 안 해도 되게 내가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줄게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방금 얘기하신 거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현재 20대 남성들이 가부장제의 해체에 대한 거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어느 정도 내면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평등 의식이 굉장히 바뀌었죠. 지금 기성세대는 분명히 다른 측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을 대상화하는 건 저는 조금 흔하게 봐서 예를 들면 어떤 게 대상화죠? 뭐 어디 나가지 못하게 지만 그냥 오우야를 그냥 어느 순간에도 막 쓰는 것 자체도 저는 일종의 대상화처럼. 근데 그건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하기도 하고 여자애들이 남자한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몸매 좋은 남자 봤을 때도 오우야 할 수 있는. 어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이 쓰여지는 그 뿌리를 바탕으로 봤을 때 특히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런 거 표현들이 조금은 만성화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남성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전체로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근데 전체가 다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일반 하고 싶은데. 그래요? 난 시대가 지나면서 저는 그런 게 옅어져 간다는 걸 좀 느끼기는 해요. 이제 여성을 대상화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화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정의 부품으로서 대상화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건데,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이제 40대, 50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듣곤 하죠. 그런 생각 같은 게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약간 흔적기관처럼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가부장제의 흔적기관처럼. 아까 말씀하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내 아내는 고생 안 하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는 거.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래 아이들이 여자는 집에서 요리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선택권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선택권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정 안에서의 선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금 가부장적일 수 있어도 나는 일을 더 많이 해서 아내는 집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개인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사회적이나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개인으로서는 나는 이런 남자가 좋은데 나는 이런 여자가 좋은데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부장제라기보다는 남자애들한테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능력 테스트인 거예요. 일단은 이게 남자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동기부여가 돼요. 저조차도 이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저를 약간 자기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나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일을 한다면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떤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내가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일종의 개인의 어떤 레벨 능력 테스트인 거예요.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나중에 아내가 생겼을 때 아내가 직업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고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싫어하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이건 나의 일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여자도 동기부여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수익을 낸 결혼정보회사에서 낸 그 기록을 보면요. 남자에서 1티어급은요. 이제 연애 연봉이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자 쪽은요. 키 몇에 막 외모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어쨌든 간에 막상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거기서 1등급 남자 뭐 1등급 여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남자는 경제 능력을 일단 우선순위를 본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좀 성차별적이긴 하죠. 저도 단 성차별적인 생활을 하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능력까지 키워서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우리 부모님까지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포용하고 싶다.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무의식에서는 그래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긴 해야겠다. 이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차별적이다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동기부여인 거죠. 당연히 여자도 할 수 있죠. 여자도 난 나중에 내가 내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싶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저는 제가 교사였으면 살짝 추가 설명을 해주긴 했을 것 같아요. 그거 가부장제 아니에요? 그게 가부장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그 요즘 그 최근에 유행했던 그 기가체드 밈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기가체드가 뭐냐면요. 그 이상적인 그 알파 메일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걸 이미지화한 AI 이미지에서 출발한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가체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던 이유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잖아. 이상적인 그 뭔가를 이제 찾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좀 궁금증이 들었던 거는 있어요. 아까 이제 웬만한 남성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강하게 드는 인식은 저는 약간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는 가정적인 여자가 좋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취향으로서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긴 한 것 같네요. 갈라놓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취향이나 강요냐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담론으로 가정적인 여자가 좋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여성들이 받는 압박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반대로 남성에게도 그런 게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알파메일. 뭐 그렇게 다 가는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알파메일이 돼야겠다는 일종의 압박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성격칼로서의 강하게 얘기하면 강요가 될 수도 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사내아이가 뭘 울고 자빠졌냐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이 지금 초록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자본주의 틀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책임지고 뭐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자본이고 자본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여성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뭐 일정 부분 공감도 되지만은 내가 굳이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좀 심오해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사실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 느껴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는 이게 반페니즘 성향인 남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해서는 크게 열불 내지 않았어요. 여기 열불 낸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애초에 여자애들이 군대에 오면은 뭐랄까 어쨌든 간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발가 벗겨놓고 외제 던져놔도 알아서 생존하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신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케어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이건 생물학적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남자들이 이제 어떤 데시벨이 높은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갓난 아기나 혹은 여자아이나 혹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거나 할 때 남자보다 데시벨이 높잖아요. 이 데시벨이 높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어떤 DNA 속에는 아 지금 내 마누라,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뭔가 위협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단 말이에요. 남자가 소리 지르는 건 전혀 패닉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 났을 때 막 이제 전쟁터 안에서는 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할 텐데 남자 소리가 아니고 여자 소리가 들리면은 분명히 저는 패닉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징병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투에 투입한다기보다는 어떤 수당 보조로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조차도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군 입대 여성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갈라치기도 남성이 좀 스스로 하고 있다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군필이라는 점들을 드러내기 위한 혹은 이제 공익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혹은 면제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도 해당이 되겠죠. 군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잘못하면 너 미필이야? 하는 소리가 항상 따라오죠. 또 현역으로 이제 갔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명백하게 뭔가 아래로 깔고 들어가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군대 가보면 느끼지만 그 누구도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감정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동의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꼭 전역을 하고 나면 세상 무장 전사가 돼가지고 안 갔다 왔어? 그러면은 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려는 게 아닌가. 다녀왔기 때문에 힘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뭔가 기저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월의식이라기보다는 보상심리가 가깝죠. 보상심리. 일단은 이제 보상심리. 한국 지금이야 1년 6개월 그래도 뭐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자유를 박탈당하니까 대한민국이 현역병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의 PTSD로 남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남자들 자체보다는 군대 문화의 개선이 제일 필요한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군부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전쟁은 우리가 그런 놀이가 아니라 효율로 하는 거잖아요.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하게도 군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하면은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남성은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왜 우리만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느냐 라는 불만 자체는 사실은 그걸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도 저도 봐요. 왜냐면은 결국은 다들 얘기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그 20대 남성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타나는 게 왜 우리만 군대 가야 되느냐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까지도 나타나는 군 내에서 나타나는 뭐 폭력, 자살, 성폭력 이런 사건들 인터넷에 정말 많이 보여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안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안 갈까? 이 생각이 일단은 본능적으로 한번 살짝 든다는 거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서 왜 의무 복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남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나오는 건 물론 이제 여성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런 논쟁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지만 이 경험 자체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군대는 지옥이었고 모든 남성들은 대부분 겪어본 현실이었다. 이게 결국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군대는 힘들다라는 게 이게 어느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논리만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이 감정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군대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지옥 같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어떤 대안으로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뜨겁게 뭔가 화두로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이냐
논리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대화가 많이 오가야 될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5번째, 보수화를 넘어서 남성들이 특히 극우화되고 있다. 예,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많이 보이긴 하죠. 이 주제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